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뇌전증을 가진 경우에 학업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신경분과의 이윤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뇌전증을 진단받은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뇌전증을 가지지 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업과 교육을 이렇게 이어나가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조언을 하시나요? 사실은 경련이 그때 한 번씩 있는 이 경련 발작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뇌전증 가진 아이가 경련이 그런 질환이 없는 아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래서 정규 학교 생활이라든지 수업을 통해서 신체적이든 이 뇌 활동이든 이런 걸 계속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뇌전증이 있다는 것을 미리 담당 선생님께 정보를 드리고 협력을 이제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단지 뇌전증 때문에 학업을 뭐 축소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학업을 미리 뭐 걱정하셔서 축소시키거나 좀 막 중단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더 마음이 위축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흔히 이제 뇌전증 앓음 이후에 막 인지나 지능이 떨어져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뇌전증 진단 전까지 아이가 이전까지 뭐 정상적으로 잘 발달을 해오고 잘 자란 아이들에게서 대부분은 진단 후에도 인지 발달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뇌전증 치료받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할 때 특히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특히 만약에 어디 이제 입학을 처음 한다든지 이럴 때는 훨씬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제 새로 간다든지 이럴 때 아이 뇌전증에 대해서 이전에는 숨기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 분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상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보건실 같은 어떤 의료시설이라든지 응급의료체계 이런 것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업 중이나 체육시간 중이나 이럴 때 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아이는 정신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담임 선생님이나 옆에 친한 친구 또 가능하다면 경련 발생 시의 대처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 어떤 다른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이런 것도 전혀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그 상황 중에서 특히 유달리 아이가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과한 스트레스가 경련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이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아이 스스로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학교생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얘기해서 좀 이런 거 의논할 수 있도록 이걸 양성화시키는 것도 본인 마음 심리에서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뇌전증 가지고도 질환이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위인들 질환을 잘 극복하고 그런 성공한 사례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차이코프스키 유명한 미술작가 우리 고흐라든지 노벨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질환이 있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애가 이제 치료에 대한 본인도 관심 가지고 학업 의지도 더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뇌전증을 가진 아이들이 그 운동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운동 자체가 뇌전증 발작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격한 운동이나 숨이 엄청 찬다든지 이럴 때 경련 발작이 잘 유발될 수 있는 뇌전증 종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 때문에 운동을 다 제한하거나 절대 안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뇌전증 아동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또 좋아하는 운동은 충분히 즐길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운동 중에 경련이 생길 때 우리가 좀 진짜 생명에 좀 위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수영이죠. 수영은 좀 익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돌발적으로 확 다칠 수 있는 게 스케이트, 스키, 자전거 좀 위험한 데서 탄다든지 머리를 너무 많이 맞는 운동, 검도, 격투기, 태권도 이런 거 할 때 너무 발차기에서 머리를 너무 많이 맞는
되면 또 이런 것은 조금 피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뇌전증을 가지고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몸의 리듬이라든지 자기 면역 상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자라가 아니라 좀 규칙적으로 자도록 그런 걸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또 규칙적으로 잘 먹도록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할 때 중요한 게 목욕 같은 거 할 때 아까 수영도 마찬가지로 수영이 물에서 익수 위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욕조 이용은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고요. 샤워 부스를 쓰도록 하고 있고 욕실 안에서 샤워할 때 애가 문을 안 잠그고 하도록 혹시나 들어가 봐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그런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또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핸드폰 그리고 폰 게임과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경련 중에서 광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특히 주의를 시키고 그럴 때는 TV 시청할 때라도 보호환경을 좀 한다든지 최소한 2m, 2.5m 이상 좀 거리를 좀 두고 하고 TV보다 화면이 작고 컬러가 너무 많고 속도가 빨리 바뀌는 이런 것들이 사실 위험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폰으로 하는 게임이겠죠. 그래서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서 하고 더 너무 연속해서 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는 이 정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핸드폰을 많이 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시간보다도 갑자기 확 변하는 맞아요. 그런 광자극이 좀 더 중요하다. 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그 컨텐츠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 근데 그렇죠. 공부를 못하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